네, 이제 모든 서류 정리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출고합니다. 현재 33,000km고 이제 여기서 천안까지는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차가 좀 대형차라서 피로감은 좀 덜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가면서 천천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산으로 갈 텐데요. 부산 사상에 갑니다. 사상에 오늘은 제네시스 G80을 보러 갑니다.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네. 지금 여기 도착했고, 여기 며칠 전에 왔던 알페온 출고하러 왔던 단지하고 동일합니다. 참 이상하게 저는 한 번 왔던 한 번 왔던 곳들이 자꾸 두 번씩 세 번씩 올 때가 됐죠. 저도. 네, 이제 판매자분께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외관의 흠은 여기 약간 흠이 있고, 여기도 약간 일단 하체 점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차는 주행거리가 말해도 뭐 신차급 상태인데 하체 확인하고 사고 확인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펌버 풀린 데는 없고, 부시 괜찮고, 으차. 얘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타이어가 조금 마모가 있군요. 이제 외판하고 골격사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삽입해 주십시오. 메모리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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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정혜래 씨 콘서트 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그러니까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늘로 치면 손놀림이 남다른 우리 아이. 웹툰 작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상을 바람을 변화시킨 방법. 자녀의 무한한 삶을 믿고 기다리고 신상해 주세요. 자녀의 기서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왔다. 이제 차는 다 받고, 네, 이제 모든 서류 정리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출고합니다. 현재 33,000km고 이제 여기서 천안까지는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차가 좀 대형차라서 피로감은 좀 덜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가면서 천천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관에 배관 한번 확인하고요. 워낙에 촬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휴, 바쁩니다, 바빠. 네, 일단 출발 준비를 마무리했고요. 사이드미러 맞췄고, 이 차는 33,507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 청주 상주 고속도로 후가리 경로입니다. 통행료금은 14,600원입니다. 아마 3시간 315km. 멀다. 315km 거리니까요. 굉장히 멉니다. 일단 이 차는 주행거리 33,000km에 제네시스 G80입니다. 2010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6년도 8월에 출고된 3.3 럭셔리의 스마트 패키지가 포함된 차량인데요. 이게 아마 그 즈음에 아마 이 차가 출시됐을 겁니다. G80이. 사고 없고, 실내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신차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주행 감각도 특별할 건 없습니다. 특별할 거 없고, 블랙박스가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아까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배고프다. 현재 시간은 몇 시지? 1시네요. 3시간 반 걸립니다. 갔다가 오늘 저녁에 제가 제 차 파는 날이거든요. 소나타. 갔다가 지금 바쁩니다. 바빠. 일단 조금 적응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출발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뭐 제네시스, 뭐 G80,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차는 아닙니다. G80이 그렇게 좋아하는 차는 아니고, 왜 이 차를 좋아하지 않느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무 저한테 크고 차가 또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이 차는, 이 매물은 당연히 아주 준수한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뭐 특별히 입될 거 없습니다. HDA가 적용이 되어 있고 스마트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장거리 주행을 약속할 듯 합니다. 사실 이제 제네시스는 3.3 럭셔리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죠. 이 럭셔리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고, 이 럭셔리 모델에 제가 세부 스펙은 잘 모르겠지만 뭐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 조수석 의자는 이거 뭐 워크인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트림, 그러니까 3.3 럭셔리의 스마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이 럭셔리가 알았어.
럭셔리가 이 트림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트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차 가격이 얼마죠? 이 4천 뭐 얼마 되겠죠? 후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네, 생각보다 이 요철을 걸러주는 요즘 현대자동차의 약간 그 성향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샥이 조금 단단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 잔진동들은 의외로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IG 쪽이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그렇고 뭐 그 외에 뭐 공간이라든지 확실히 이게 렉 타입 MDPS가 훨씬 더 자연스럽군요. 그리고 뭐 계기판은 그냥 잠시 후 오른쪽 기존의 이 재래식과 중간에 LCD 창이 뭐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나머지 이런 기본적인 구성은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확실히 제네시스를 타면 딱 체감되는 게 뭐냐면 방음은 잘 되어 있다. 방음과 이 엔진이 직분사 엔진이 그렇게 많이 정숙한 엔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직분사 특유의 엔진 회전 그 질감과 소음이 참 무겁다. 지금 속도가 많이 높은 속도가 아님에도 중량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와, 이게 한 1700, 한 1800km 정도 되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차가 무거워요. 진짜 무겁다. 제가 이래서 이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맞다, 이거 그거 해야지. 평균 연비를 찍어야죠. 리셋. 네, 리셋 했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현대자동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편의성, 접근성, 그리고 실용성이겠죠. 뭐 사고 관리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고, 특히나 이제 편의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화려한 옵션들, 그다음에 작동 다루기 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일단 1차적으로 와닿습니다. 그중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이 제네시스 이 차는 나름대로 뭐 소재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고,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오감으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8단 미션은 이 후륜 8단 미션은 만족도가 좀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스마트 크루즈를 설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 네, 스마트 크루즈 설정했습니다. 일단 안락성만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보다는 뭐 DH든 G80이든 제네시스보다는 저는 아슬란 쪽에 더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생각보다 더 정숙하다는 느낌, 그 다음 승차감 면에서도 절대 G80보다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 전륜 6단 미션이 후륜 8단 미션보다는 더 안락합니다. 갸우뚱거리실 수 있겠죠. 무슨 아슬란이 제네시스보다. 근데 저의 의견은 확고합니다. 둘 다 타보면 글쎄요, 제네시스보다 아슬란이 더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아슬란이 갖고 있는 가격 대비 가치,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하고 가격 차이가 제법 많이 나거든요. 제법 많이 납니다. 대략 차가 1,5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칠서 쪽으로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바꿔 탔고요. 얘가 스마트 센스가 있죠. 스마트 크루즈. 차선을 밟으면 스티어링에 진동이 옵니다. 이렇게 가면 스티어링 진동이 오고, 또 차로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네요. 확실히 이제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죠. 하지만 제가 코나 전기차를 타다가 이제 이 차를 타보니 소프트웨어 버전이 확실히 조금 초기 모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뭐 얼마 전에 그랜저 신형도 페이스리프트도 발표를 했고,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은 이 소프트웨어 버전이 더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는 펌웨어 업글 같이 카메라 펌웨어 업그레이드처럼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안 되나?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메이커에서 이런 거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여기서 주차를 하고, 일단 배는 좀 고프지만 참겠습니다. 바로 기름부터 넣고 바로 출발하는 것으로. 좀 잘못하면 늦어요. 요즘 그 휴게소들이 다들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셀프 주유소구나. 네, 4만원어치 주유를 했어요. 4만원어치 주유를 하고, 보자. 기름이 한 칸 조금 안 되게 남았었거든요. 4만원어치 주유를 하고 이제 갑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250km. 한 방에 가야 되는데, 근데 배가 고파서 이거 뭘 물건이라는 음식을 하나 사 먹을 걸 그랬나.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로 가겠습니다. 스마트. 에코. 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전비는 13.8km이고 목표 연비는 15km입니다.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주행 질감은 뭐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인상적이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뭔가 대단하다, 와 역시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네시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제네시스 G80의 경쟁 상대는 5 시리즈나 E 클래스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겠죠. 하지만 그 차들보다는 완성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다만 패키징은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좀 더 좋은 기능적인 부분들, 좀 더 넓고 크다는 점, 그리고 국산차로서 차량의 유지 관리나 중고차 단가율 같은 부분에서 조금 유리하다는 점, 이런 점이 유리한 점일 테고, 반면 기본적인 기본기나 성능에서는 아무래도 BMW라든지 벤츠, 그 다음에 나머지 독일 브랜드 혹은 유럽산 브랜드보다 기본기가 좋다고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고 차도 정말 안전성도 좋아졌지만, 대신 이 무게 증가라는 거는 사실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차는 뭐 편하게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드는 생각이, 현대자동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랜저 엔트리급 차량,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지금 소나타는 좀 가성비가 좀 약간 그렇고, 그랜저 엔트리, 뭐 K7 엔트리, 그 다음에 아반떼 이런 차들, 그리고 산타페 엔트리 이런 차들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G80이 가성비가 좋은 차가 맞나? 라고 봤을 때는 일단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가격 대비 차량의 크기만 보면, 가격 대비 차의 크기? 오케이, 크고 웅장하고. 그런데 일단 절대 가격 자체가 일단 4천만 원이 넘어가고 5천만 원 정도 하고, 이런 차가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가성비가 좋은 차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이 돈이면 3시리즈 삽니다. 3시리즈. 근데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는 게 집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소유하는 물건 중에 비싼 것이고, 또 어떤 차를 타느냐가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인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뭔가 약간 이 정도, 이번에 그랜저 신형 페이스리프트의 광고 키워드가 성공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내 차가 G80이지, 내 좀 잘 나가지, 내가 좀 성공했다고 보여, 약간 이런 분위기로서는 이 G80만한 차가 없죠. 저 친구 좋은데, 근데 수입차 안 타고 국산차, 뭔가 좀 사람이 좀 절제할 줄도 알고, 뭔가 허세 부리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죠. 차가 아주 위압적이니까. 근데 운전 질감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하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왜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는데 약골 딱 이 차가 약간 그렇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 이 차는 당연히 안 사고 살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지만, 저는 그냥 그랜저 엔트리 2.5 스마트 스트림 모델을 살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브리드도 좋고요. 이 차는 그렇지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편의성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이 차가 갖고 있는 확실한 장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뽀대난다, 멋있다, 너 제네시스 탄다고?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저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앞에 방금 LF 소나타 LPI 차량이 쫙 지나가던데, 승차감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저 LF 소나타의 승차감에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더 부드러워요, 이것보다. 얘는 저번에 카니발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차량 중량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량을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0에 가만히 서 있을 때부터 시속 2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내야 되고, 최소한의 접지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넓은 영역에 차가 받는 부하를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는 너무 한정없이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없이 승차감 위주의 4km 구간입니다. 하체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가 수입차들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그런 범주와 범위를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전자식 서스펜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차는 재래식 서스펜션을 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커버할 수 있는 성향. 그래서 이 차는 기본적으로 컴포트 세단이지, 네, 배터리가 나갔네요. 컴포트 세단이지만 차량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그 최소한의 단단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단함이 운전자로 하여금, 승차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차보다 중량이 훨씬 가벼운 소나타에 좀 더 부드러운 하체 셋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저 차는 이 차보다 중량이 훨씬 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서스펜션을 풀어놔도 그 영역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의외로 승차감이 좋아요, 소나타가. 그것도 멀티링크 타입의 소나타는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아반떼가 승차감이 좋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반떼는 뒤쪽이 이제 토션바란 말이죠. 토션바에 그 적용되는 트림은 그 특유의 토션바의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을 좀 많이 풀어놓아서 진동의 억제, 그 다음에 이런 승차감, 안락성 위주의 승차감 구현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지만요. 근데 뭐 저의 의견이긴 하지만 전 느껴지거든요. 물론 제가 느끼는 것들이 전부 혹은 정답은 절대로 아니지만, 네, 오디오 성능은 아주 평범합니다. 네. 지금 보면 EBS 이 음악기행 11월 21일 일주일 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죠. 줄여서 수능이라고 부르는 이 시험, 한국 말고도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학 입시센터 시험에서 오디오 성능은 그렇게 그냥 아주 무난하고 일반적이고 터널 그렇습니다. 진입입니다. 이게 지금 렉시콘 적용 사양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차량을 주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주고 사는 차인데, 네, 너무 옵션 이런 거, 이 정도는 최소한의 고급차를 탄 이유가 터널 진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편안함과 좋은 오디오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운전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중요한 이유가 중 하나가. 근데 오디오 성능이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네, 여기는 김천입니다. 김천인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렇게 차가 없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지금 시간은 2시 36분인데 오후 차가 이렇게 없다니.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고속도로죠. 아, 그리고 운전을 지금 맨발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야, 네. 남은 거리는 176km가 남았고 2시간 뒤에 도착한다고 돼 있네요.
라디오나 좀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연비가 12.9km로 떨어졌어요. 아, 이거 좀 아쉽다. 확실히 연비는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청주 쪽으로 빠지는, 여기 무슨 도로지? 처음 가보는, 아, 이쪽. 이쪽.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청주 왼쪽. 어? 왼쪽인가? 아, 맞네. 낙동 분기점이군요. 지금 남은 거리는 125km가 남았습니다. 아, 확실히 코너에서 이렇게 지금 뭐 빠르게 달리고 있지는 않지만 코너에서 느껴지는 거동은 후륜구동 그 특유의 거동이 느껴집니다. 네, 후륜구동은 맞네요. 제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못해서 절대 안 좋은 차는 아닙니다. 안 좋은 차는 아니고 현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차임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가격을 놓고 보았을 때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이 좀 아쉽다. 가격이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않게 듭니다. 현재 연비는 12.7km. 좀 실망스럽죠. 실망스럽습니다. 크루즈를 켜놓고 가고 있는데 110km로 연비가 살짝 아쉽습니다. 여기 휴게소가 속리산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장실 잠시 들렀다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변마렵습니다. 여기가 속리산인가? 산세가 험한 거 보니까 여기가 약 700m 앞 중부 내륙이 이렇게 산세가 험하거든요. 이게 와, 산이 만만치 않구나. 네, 이곳은 속리산 휴게소입니다. 날씨가 추워요. 여기. 시간은 한 3시 좀 넘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리산을 둘러싼 휴게소답게 주변 경관이 굉장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렇게 돌산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저 봉우리들이 돌산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저기가 제가 가본 곳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한 번은 가봤겠죠. 약간 그 도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멋진 자연 경관이 있는 곳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끝자락에 다 와가는데 이제 열심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 카드를 넣어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고 점심은 그냥 맥스봉 2개 먹었습니다. 네, 굉장히 배부르네요. 차에 좀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적응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차가 좀 아쉬운 점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외국분들이구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좋은 차는 맞습니다. 아유, 신차들 확실히 좋은 차는 맞습니다. 고급차 맞아요. 아쉬운 게 있을 뿐이지 그건 가격입니다. 확실히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좀 약간 고급차, 그러니까 좀 좋은 차를 타고 장거리 운전을 하면 덜 피곤합니다. 제가 소나타를 타고 다니다가 출장을 얼마 전에 이제 스파크를 가지고 용인을 왕복을 했는데 피로감이 소나타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많이 좀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를 타시겠죠. 편하니까. 지금도 열선에 스티어링 열선 키니까 등 따시고 손 따시고 맥스복 먹고 배부르고, 아, 이게 호강이지 뭐 다른 게 호강이 뭐가 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속리산 구경하면서 경치 보면서 가니까 제 직업이 얼마나 호강하는 직업인지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약간 싸늘하고 지금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더욱 기온이 알싸합니다. 청주가 이제 목적지까지는 86km가 남았고 청주는 41km 앞이라고 합니다. 약 2km 앞 청주 분기점에서 서울 네, 청주 분기점입니다. 중간에 그 고속도로 공사를 해가지고 차가 조금 막혔습니다. 좀 익숙해지니까 차가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크기에 대한 부분도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무겁다고 느꼈던 부분도 좀 많이 희석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좋은 차는 맞습니다. 고급차고 좋은 차는 맞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놓고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민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행 질감을 좀 따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거든요. 오른쪽 방향입니다. 일단 여기서 46km가 남았는데 지금부터 차가 좀 막힐런지 안 막힐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달려온 거리는 약 260km를 주행해 왔고 평균 연비는 12.4km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오르막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경로가 약간 오르막이 제법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고, 지금부터 오르막이 많았다는 말은 지금부터 좀 내리막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충남 천안시에 진입했습니다. 목천 독립기념관 IC로 이제 나갈 거고요. 이제 300km 가까이 왔고 이제 목적지는 13km가 남았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지금 현재 20분이 늦었어요. 아, 너무 천천히 왔나? 확실히 이제 수도권으로 인접하니까 차들이 많아지네요. 또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천안에서 서울은 출퇴근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왜냐면 100km 내외 거리니까요, 서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나가고 HDA를 끄고, 아, 근데 연비가 좀 아쉽다. 8단 미션이라서 좀 약간 기대했는데 뭐 역시 이제 차가 무겁다 보니까. 근데 일단 편하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탔던 벤츠 E200, 물론 그 차는 4기통이고 이 차는 V6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가격으로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차가 좀 더 싸나? 아, 그렇겠다. 좀 그렇게 보면 이 차 갖고 있는 이 구성, V6 엔진, 그 다음에 3리터 자연흡기 엔진, 그 다음에 옵션, 차 크기, 이런 거로 보면 얘가 가성비가 좋죠. 단지 떨어진 게 네임밸류하고 미션이 확실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 그로 인한 운동 성능과 차체의 이런 그 섬세한 그런 조율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향 감각도 아무래도 그런 메이저 브랜드의 차들이 조향 감각도 월등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IC가 좀 약간 휑하네. 일단 IC 도착을 했습니다.
확실히 제동을 할 때는 차가 무겁다는 게 좀 느껴져요. 천천히 운전을 함에도. 안녕하세요. 영수증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유리창을 내리면 확실히 이 차가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엔진이 이용하세요. 완전 조용한 잠시 차는 후 아닙니다. 좌회전입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그 특유의 그 인젝터 소리가 납니다. 뭐 고압 펌프 소리라 할까? 그런 소리가. 독립기념관.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한번 애들 데리고 한번 오려고 했는데 한번 와봐야 되겠어요. 사진 한번. 카메라가 또 에러가 뜨네. 이것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미러가 쿵쿵 떨어지면서 이거 뭐 아무튼 이래저래 참 돈입니다. 돈. 내구성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됐다. 네, 한번 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객님 곧 뵐 거니까. 이 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그랜저 정도만 돼도 명확하게 가성비 차량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그랜저 굉장히 상품성이 좋고 가성비 차량이에요. 이 차는 어떤 차량일까요? 가성비가 좋지는 않지만 가성비 우회전입니다.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힘드네요. 좀 영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애초에 5 시리즈나 E 클래스 사시는 분과 이 제네시스를 사는 분의 고객층이 교집합이 되지만 약간 영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는 5 시리즈나 혹은 그러니까 수입차를 한번 타본 분들이 한번 타보자 해서 타본 분들이 뭐 별거 없네, 혹은 한번 그 AS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라든지 혹은 그 차를 사고 팔면서 그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실증 나신 분들,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냥 국산으로 오면서 그랜저 사기는 좀 아쉽고, 그래도 내가 후륜구동 뭐 럭셔리 세단 탔었는데 하면서 넘어오시는 유일한 대안이죠. 따지고 보면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이죠. 그러니까 이 차는 바로 그런 층, 혹은 수입차 뭐 차에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국산차 중에서 좀 안락하고 편한 차 하나 타고 싶다. 실제로 이제 오너 드라이빙 하기는 이 제네시스 G80이 실질적인 하이엔드의 끝 아닌가요? 에코스를 몰고 다니기는 좀 약간 좀 일반적으로는 좀 약간 넌센스니까 그런 선택지가 아닌가. 그래서 영역이 조금 다르다. 뭐 수입차는 안 돼. 수입차는 여러 가지로 차는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해. 뭐 그렇게 물론 차이가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 요즘 우리나라 국산차 많이 좋아졌잖아.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별 선택지가 많지 않은 종착역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가성비를 논하거나 혹은 이 차를 가지고 뭐 인류 브랜드 차들과 직접 비교하기는 그런 약간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특수한 그런 카 라이프 문화, 그 다음에 인식, 접근성,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가치를 가진 차량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좀 다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비는 12.4km, 제가 목표했던 15km와는 아주 많은 갭을 두고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이제 차 잘 전해드렸고 이제 저는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여기 천안안산역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버스를 타면 된다고 합니다. 분들을 중에서 프로그램 굉장히 잘하는가 생각이 있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천안안산역입니다. 여기가 온양온천이 유명한가 보네요. 제가 지금 시간은 보자. 지금 시간은 어디 갔어? 시간은 5시 30분이고 제가 탈 차는 6시 44분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가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녁이나 먹고 기차 타고 한참 자면 2시간 타고 가면 창원중앙역까지 갈 것 같습니다. 시간도 남고 하니 여기서 밥을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감사합니다. 네, 일단 델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주변에 잠깐 구경이나 삼아서 나왔는데 여기 기차역 인근이 굉장히 아파트, 일종의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안산역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획 열차라고 해야 되나? 경부라인의 버프를 받아서 참 수도권의 분들 많이 유입했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배가 너무 부릅니다. 밥을 좀 작게 먹었어야 되는데